자,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방금까지는 사실 실무에서 잘 안 쓰는 코드인데 지금부터는 실무에서 쓰이는 코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한 예제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티클이라는 거는 이제 게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articles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이 대괄호 보면 뭔 생각해야 돼요? 아티클들, 즉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배열들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배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열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연결이 된다,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아티클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int id, 그 다음에 string legidate. 자, legidate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 생성자를 이용해서 자, 만들어 줄 건데,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자, 아티클 생성자 얘네들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고 매개 변수가 있는 아티클 생성자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소괄호 쓴 다음에 int id, 그 다음에 string legidate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this.id는 id, 그 다음에 this.legidate는 legidate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게 쓰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으니까 금방금방 쓰지만 이게 쓰는 게 너무 귀찮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lt 누른 상태에서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Alt 누르고 INS, 그 방향키 윗부분에 보면 홈 버튼 왼쪽이 INS가 되어 있죠? Alt 누르고 인서트 누르게 되면 왜 안 나와? 이런 제너레이터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거든요. 생성자. 얘 클릭해보면 여기 인스턴스 변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OK 누르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알아서. 근데 뭐 퍼블릭이 붙죠. 퍼블릭은 지금 상관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게요. 아티클. 자, 지금 제가 생성자를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생성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new article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게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1 new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얘는 지금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생성자 메서드는 언제 실행된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된다 했죠.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돼야 되는데, 얘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요 생성자가 실행될까요? 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될까요? 1번과 2번. 몇 번? 1번과 2번 중에 뭐가 실행될까요?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얘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요게 실행되려면 여러분들 뭘 넘겨줘야 되냐면 여기다 1,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값이 있는 객체는 생성자 메서드 중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하나도 안 넘겼다? 그럼 누가 실행되냐면 얘가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얘가 있어서 우리가 얘를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얘를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티클점 한 다음에 id 이거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id 인스턴스 변수에 우리가 값을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숫자가 들어가고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ew article 하면 기본적으로 id랑 legidate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this.id는 1. 그러면 당연히 요거 이제 출력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1 출력 되겠죠? 왜냐면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우리가 값을 뭘 넣어놨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2번, 3번 실행하면 몇 번 나온다? 1만 3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복사해서 아티클 2, 그 다음에 아티클 2. 자, 그러면 실행하면 당연히 뭐 나온다? 얘도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생성자가 2호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아이디가 뭘로 세팅되어 있다? 1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 아티클 클래스가 일단 있죠, 그죠?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객체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하나, 두 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품고 태어나요? 얘 같은 경우 얘도 ID 레지데이트, 얘도 마찬가지로 뭘 품고 태어난다? ID 레지데이트 품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객체가 있는데, 그러면 인스턴스 변수가 객체별로 하나씩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스태틱 변수라는 걸 써볼 건데, inst last id라는 스태틱 변수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 존재할까요? 얘는 클래스에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태틱이라는 녀석은 앞에 스태틱이 붙게 되면 얘네들은 언제 생성된다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클래스가 로딩이 되면서 딱 한 번 만들어지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생성자 메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new, 객체를 만들었을 때 실행되는 반면에, 앞에 스태틱이 붙은 녀석들은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F10을 딱 눌렀을 때 그때 딱 한 번 로딩되면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 스태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클래스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last id라는 거는 여기에만 있고, 그 다음에 객체별로 id 레지데이트.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공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여기다가 값을 넣고 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값을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왜요? 스태틱이라 쓰게 되면 얘는 뭐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스태틱 요소는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메서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통 스태틱 블럭, 스태틱 메서드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제가 last id를 0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쉽게 말하면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객체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생성자 메서드와는 달리 얘는 뭐냐면 스태틱 전용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실행되냐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딱 한 번 실행돼요. 몇 번? 딱 한 번. 객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성자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때마다 몇 개든 생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객체 2번 만들면 생성자 메서드 2번 실행되는 거고, 3번 만들면 3번 실행되는 거고. 근데 스태틱은 그런 게 없고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딱 한 번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last id를 여기다가 그냥 얘 만들었을 때 0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스태틱 전용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를 이용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last id를 뿔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쵸? 일씩 증가시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last id를 제가 뭘로 세팅해놨죠? 0으로 세팅해놨잖아요. 그죠? 0으로 세팅해놨으니까 요 생성자 만들었을 때 last id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last id 값을 this id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면 아까는 1만 나왔잖아요. 얘네 출력했을 때 뭐 나왔어요? 1 나오고 1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온다? 1, 2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객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실행된다? 얘가 실행된다 했죠? 요 녀석. 그죠? 그러면 이 값의 초반 상태 값은 뭐예요? 처음에? 얘는 처음엔 0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딱 한 번 0으로 최초 세팅이 되는데,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last id 값을 1로 증가시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last id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다시 뭐 되는 거예요? last id가 이때는 1이었으니까 한 번 더 만들어지니까 last id가 2가 돼서 이 id의 값에 id에다가 ID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st id는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this last id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써볼까요? 2023 09 07이죠, 그죠? 뭐 몇 시에요 지금 현재 시간? 19시 50분이래요. 19시 50분 뭐 03초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 this라는 건 뭐냐면, 얘가 누구한테 그 일을 미루냐면 얘한테 일을 미뤄요. 요 밑에 있는 생성자한테. 그러면 얘는 this 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this를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this 점 해가지고 id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얘는 this라는 지금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is 메서드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자값 몇 개 넘겨줬어요? 2개 넘겨줘요. 그러니까 2개 넘겨줬기 때문에 2개 매개 변수를 2개 받는 생성자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성자 중에서 정수 하나 받을 수 있고 문장 하나 받을 수 있는 생성자는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잖아요. 얘. 그러면 얘가 이 녀석한테 일을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누구부터 실행된다고요? 그쵸? 스태틱부터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죠? 그쵸? 그러면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 안에서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죠? 요 녀석이. 그러면 요 녀석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last id 플러스 1은 뭐죠? 1이죠? 그쵸? 0에서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꼽혀서 1이 여기로,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가 여기로, 마찬가지로 나중에 2가 여기로,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가 여기로 꼽히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과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last id 뿔뿔이 지금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last id를 1 증가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객체가 만들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2인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 거라고요. 2인 상태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어쨌든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레지데이트도 해볼까요? 레지데이트. 얘는 article 2점.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articles라고 해서 복수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10이라 할까요? 그럼 이제 게시물이 10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게시물 10개 꼽을 수 있는 이제 버스 한 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모컨 10개 꼽을 수 있는 배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즉 이렇게 생성된 녀석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뭐라고 나오진 않지만 잘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ticles의 0번째에다가 객체 리모컨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출력해볼까요? SUT에서 articles의 몇 번째? 0번째에 있는 id 값 출력하면 뭐 나온다? 1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new article 객체 하나 만들었잖아요. 객체 하나 만들어지면 id가 뭐인 녀석이 태어난다? 1이죠. 왜요? last id가 처음에 static에 의해서 0이지만 여기서 플러스 1을 만났기 때문에 플러스 1 값이 증가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걸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1번째 id하고 2번째 id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오는 거예요? 1, 2, 3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코드가 얼마나 안 좋은 코드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행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와요. 1, 2, 3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게시판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추가라는 명령어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rticle 뭐 add라는 내가 게시물 추가하겠다라는 명령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빠르게 뭘 준비해야 되죠? 고객한테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고객이 거기다가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해가지고 그 내용 제목과 내용을 등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게시물을 몇 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4라고 하게 되면 게시물 몇 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개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4개. 그러면 4개를 썼긴 했지만 고객이 갑자기 마음이 변경돼서 나는 게시물을 10개를 써야 된대요. 그러면 10개를 써야 된다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이걸 다시 뭘로 늘려줘야 돼요? 10으로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객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서 코드 수정해가지고 다시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좋은 걸까요? 그쵸?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면 나는 고객은 계속 이제 숫자를 뭐 이거 입력받았다가 저거 입력받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마다 우리가 고객 요청 받아가지고 또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또 만들고 뭐 또 주고 또 종료했다가 만들고 주고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방법은 그냥 아싸리 여기를 1000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자, 1000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로 작업을 해놓고 3으로 작업을 해놓고 012죠. 3으로 작업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뜬단 말이에요. 그쵸? 너 이거 인덱스 길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레이가 뭐예요? 이 어레이 인덱스가 012 말하는 거고 아웃 오브 바운드가 너 경계 벗어났다. 이 세션 실행 중에 넘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런 오류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면 아예 아싸리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반복문을 돌려서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자, 폼은 돌려볼게요. 폼. 그 다음에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4. i 뿔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i죠. 그쵸? 그러면 실행하면 딱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i 하게 되면 0, 1, 2, 3이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i 쓰게 되면 0, 1, 2, 3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rticle.id 자, 참고로 이렇게만 쓰게 되면 주소값만 출력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id까지 하면 출력이 되겠죠? 그죠? 1, 2, 3, 4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4개 만들어 놓고 0, 1, 2, 3 해가지고 지금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 2, 3, 4만 나올까요? 1, 2, 3, 5까지 나올까요? 5까지 안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여기를 4로 고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4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배열은 뭐가 있다? 랭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열의 길이. 그러면 얘는 길이가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1000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래서 100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걸 다 나올 건데 근데 언제 오류가 나냐면 자, 보이시면 널 포인트 이세션이 떠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널이라는 녀석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4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articles 5한테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기 때문에 5일 때 .id한테 즉 비어있는 객체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이세션 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열은 자기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기억을 할까요? 모를까요? 기억 못해요. 자기가 몇 개짜리? 1000개짜리 담을 수 있다. 그거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int articles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할게요. 얘를 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추가를 할 때마다 추가할 때마다 얘를 1씩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length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그냥 articles 사이즈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뭐겠어요? 처음에는 0이니까 1, 2, 3, 4, 5죠?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돼요? 5로 봐야겠죠. 그죠? 그럼 5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0, 1, 2, 3, 4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걸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스마트하게 얘가 알아서 세고 있기 때문에 넣을 때마다 깔끔하게 들어있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일까요? 좋은 걸까요? 별로 좋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열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열을 장점은 뭐예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정수면 정수, 뭐 문장이면 문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찍은 사진이 예를 들어서 4만 장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폴더 없이 안 묶고 관리하면 되게 부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빡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월마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연도마다 해가지고 월마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찾으면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열은 좀 투박한 폴더 같은 거예요. 투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폴더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 자, 내가 파일을 몇 개 넣으려고 하면 더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배열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사이즈 안에서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엠박스, 뭐 USB도 마찬가지지만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배열과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의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뭐예요? 배열의 한계?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사이즈를 넘어서면 오류난다. 오류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개선을 해볼 거예요. 리스트라는 걸로 개선을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void static void exam이라는 메서드를 안쪽에다 만들고 이렇게 얘는 예제 첫 번째, 예제 1번 exam 1이라 쓸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제 2번. 예제 2번은 뭘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한 게 있어요. 자, 복사해서, 자, 얘는 void 2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예제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 2번. 자, 바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아티클스 사이즈라고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확보됩니다.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기다가 array list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new array list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살짝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예요. 배열을 개조한 건데, 근데 얘는 생성부터 차이가 있죠.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다면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앞에가 array list, 뒤에가 array list 이런 식으로. 변수명은 뭐라 듣던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 클래스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추가할 때가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articles의 리스트는 add라는 전용 메서드가 있어요. 전용 메서드. 그래서 여기다가 new article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제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0번째 썼으면 이제 0번째한테 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0번째면 0번째 이제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넣으면 덮어 씌우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add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0번째에 꼽히고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알아서 꼽힙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좋은 점은 뭐예요? 얘가 알아서 기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인트 아티클스 사이즈 했던 것처럼 요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내가 정할 필요도 없어요. 넣을 때도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아티클스 한 다음에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은 랭스라면 리스트는 여기다가 사이즈라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스 사이즈라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못 하고요. 아티클 다시 이런 식으로 배열 같은 경우 썼지만 리스트는 이게 안 돼요. 리스트는 이게 안 되고, 참고로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면 1, 2, 3, 4, 5 이거 5로 치환됩니다. 딱 그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딱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빼올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장 메서드인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i. 그러면 내가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3번째 거 가져온다 라는 건데,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지금 가져온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i 가져오고 싶다 해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되나? 이거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데이터를 넣을 땐 편하지만 데이터를 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동으로 빼줘야 되는데 get i라고 써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아티클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 아티클에는 어쨌든 아티클 리모컨이 연결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get 했을 때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오냐면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다가 해줄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아티클로 형변환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원리를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뺄 때는 무조건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 article.id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1, 2, 3, 4, 5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위랑 아래 중에 뭐 어떤 코드가 보기가 더 편해요? 당연히 위에 게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단점이 뭐다? 빼긴 뺄 때, 그러니까 뺄 때 들어갈 땐 편하지만 뺄 때 여러분들이 수동 형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 형변환을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 이 리스트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만 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dd 했을 때 new article 뿐만 아니라 내가 1, 2, 3 넣으면 숫자도 담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다가 true, false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요거 아티클만 뽑아서 가져올 거다 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수동 형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자, 참고로 예제 3번이 실무 코드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3번. 예제 3번.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얘도 어레이 리스트긴 해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article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new array list article 이런 식으로 써요. 자, 희한해 보이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array 리스트인데 리스트긴 하지만 얘는 뭐만 취급하냐면 article이라는 것만 취급하는 녀석이에요. 그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다 보여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articles add 해가지고 10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는 이거 안 돼요. 잠시만요. 뭐야? 얘가 어디 들어가 있어? 스태티. 얘가 잘못 들어가 있죠? 여기 밖을 빠져 있어야 되는데 잘못 집어넣네. 자, 코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스태티. 예제 3번도 지금 왜 여기 들어가 있대? 자, 잠시만요. 코드가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new article. 얘가 지금 코드가 뭔가 지금 이상하죠? 얘를 잠깐 지워야 되나? articles, new article. 갑자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자, 중괄호 빠졌죠? 중괄호 빠졌고, 얘는 왜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대요? 제가 코드를 지금 쓸 때 뒤죽박죽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녀석도 자, 여기도 중괄호가 지금 하나가 없네요.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죠, 얘. 제가 코드 쓸 때 잘못 썼어요 지금. 그러면 요 두 개죠. 요 두 녀석을 얘부터 빼올게요. 얘부터 지금 코드가 지금 주입돼서 얘부터 빼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빼와야죠. 어딨어? 자, 얘는 맞네? 됐네요. 자, 코드가 뒤죽박죽 돼서 그거 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그잼 3라고 해보겠습니다. 3. 됐죠? 오류 사라졌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아티클을 쓰는 거예요. 아티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인데 아티클만 취급하는 녀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 2, 3 넣으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넣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넣으면 당장 이상한 거 넣지 말라고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뺄 때 굳이 아티클 요거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현재 아티클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번이 가장 깔끔하죠. 뭐야? 여기 중괄호가 여기 있어. 그래서 실행해보면 깔끔하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3번이 깔끔하긴 한데 최종적인 코드는 뭐냐면 4번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최종적인 코드는 4번. 이게 실제로 진짜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랑 뒤에 어레이 리스트 버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어레이 리스트, 뒤에 어레이 리스트라 썼다? 그러면 요 어레이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 타입이 아티클하고 아티클 똑같죠? 뒤에 있는 아티클 생략 가능해요. 근데 얘를 리스트라고 쓰시면 안 돼요. 요게 맞는 건데 이게 바로 실무에서 수준에서 쓰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아티클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아티클만 관리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정수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될까요? 인트라 쓰면 안 되고 얘는 인티저라 써줘야 돼요. 인티저. 이렇게. 인티저라 써줘야지만 얘가 정수를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아티클 하게 되면 잘 되죠. 이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위에 지금 요 임포트가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기타 등등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리스트 사용하려면 요거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추가 안 하면 에러 나요. 요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실무 수준에서 쓰는 지금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 코드는 이게 진짜로 도배가 돼 있어요. 리스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게시판을 만들 건데 고객이 몇백 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글을 100개 쓸 수 있고 1000개 쓸 수 있고 10,000개 쓸 수 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열을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두게 되면 뭐가 불편해요? 얘가 1000개를 잡게 되면 고객이 10개 입력하고 100개 입력하더라도 1000개만큼의 메모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코드가 비효율적이겠죠. 왜냐면 고객이 나는 게시물을 10개 쓸 건데 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왜 이렇게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법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만큼 알아서 늘어나요. 알아서 늘어나는 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무 수준에서 쓰이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